네,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오중 추돌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드러나면서 졸음운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업종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규정에서 예외로 지정된 분야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리한 운전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위성수 정책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인터뷰 시작 전에 간단히 운전업종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서 특별한 예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 40시간, 주 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인 거죠. 예. 또한 여기에 이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 조항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같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공중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휴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무한정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운수업이나 보건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전체 한 26개 업종이고요.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5인상 상용 근로자 1,000만 명 중 약 400만 명 정도가 이 특례 업종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특례 업종에 이 운전 업종이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은 대체로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항공이나 해상, 지하철, 기차 등 운수업은 전체가 다 특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업종별로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보통 버스 기사님들 운전 시간, 휴식 시간 하루 평균 얼마나 되나요?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 다양하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이런 건 다양한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는 노사 간 협정이 9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도 지역은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외버스는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농어촌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서울 등 광역도시, 큰 도시는 하루에 9시간 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한두 시간 정도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단이 하루에 17시간에서 18시간 운전하는 경우는 식사 시간 포함해서 2-3시간 정도입니다. 17시간, 18시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운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라는 특별한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예.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운수업 중에 지하철이나 철도보다 버스가 운전자분께서 하시는 업무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업무 자체도 많다. 예. 예. 일단 다른 업종의 운수직 노동자분들의 업무를 평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운수직 업무도 엄청 힘든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 것 이외에 도로 위에서 왼쪽 오른쪽 앞뒤 상황을 살펴야 되고요. 승객들이 차 내에서 넘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 노선 안내라든가 그리고 앞 신호등 부분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통상에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다중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버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무 부담도 많고요.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까지 두둔하자는 건 결코 아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17, 18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이 졸음 운전을 막는다는 게 이게 참 사실 어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번 사건 자체가 이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간 8,000건 이상의 대형 버스 교통사고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이거를 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한다 해서 예. 해결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하루에 17시간, 20시간씩 일하는 경우들, 예. 특히나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보통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버스 같은 경우 하루에 18시간 운전을 하고 다음날은 쉬어야 되는데 예. 쉬지 않고 2-3시간 정도만 누름 붙이고 또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시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면 최대 한 달 15일밖에 일을 못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작년 9월 기준으로 실근무일수를 특정해 봤더니 예. 16일에서 24일 일하신 분이 예.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한 달에 400시간 이상 운전을 한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18시간씩 연속으로 3일에서 5일까지 운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버스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대형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광역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이 된. 네, 예. 면허에서 취소되기도 한 그런 경우라,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톨릭 병원이 조사한 내용, 이걸 좀 한번 꼭 짚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의료진이 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 시간이 건강과 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종 의료장비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자하고 서울점 하루에 9시간 일하는 운전자들을 비교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일제 운전하신 분들이 일일 9시간 운전하는 운전자에 비해서 운전 중 졸음 확률이 약 55% 정도가 높고 사고를 당할 위험 지수가 약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왔고요. 또 장시간 운전자일수록 이제 심박수를 근거로 산출한 적정 근로시간이나 과로 지수가 정상인보다 한 2배 이상 높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잠자는 동안 보통 혈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장시간 운전하신 분들은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가면 고혈압 상태로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일을 9시간 일하신 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지금 또 벌이를 위해서 그 무리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서 이런 문제, 이게 또 지입제 관행과도 좀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버스 운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장시간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사건 발생했던 것처럼 관광버스 않습니까?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는 르버스 운전 기사분들이 교육하지만 회사 이름으로 등록해서 일감을 받아서 운전하는 그런 지입제가 관행처럼 퍼져 있습니다. 실제 관광버스 46,000대 중에서 지입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서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정도다. 다만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관광버스 중에 한 80%가 지입제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차원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차들의 자동 제어 장치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오토타임스 권영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차마다 달려있는 일반적인 브레이크와?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멈추는 거죠. 그런데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경보음도 울리고요. 그렇죠. 일단 경보음을 울려주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멈추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장치라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2000년 초반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그러니까 미국 교통당국이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여볼까 고민하다가 일단 추돌 위험이 오면 경고를 하는 장치, 그다음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이 바뀔 때도 이건 졸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고음을 주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의 보험사 단체들이 예. 연구를 해보니까 아예 모든 차에 경고음에 그치지 말고 강제로 속도를 줄이거나 세우는 장치를 의무화하면 연간 후방 추돌 사고가 40%, 교통사고 발생이 20% 줄어든다 이런 점을 제시했고요. 예. 그걸 정부가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도 이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의무 적용을 확정한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특히 운행거리가 긴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겠죠. 여기 우선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는데 연간 5만 명 정도의 부상자와 5천 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형 차량 자동 브레이크 의무화에 대한 기본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도 사실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좀 확산되다가 예. 이제 2019년까지 전 차종으로 이른바 확대한다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예. 사실 운전자 과실이 교통사고 원인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대형차도 이런 첨단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당장 대형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45인승 버스하고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차에 적용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새로 나오는 차만 적용이 되고 예. 이미 운행되고 있는 차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좋은데 예. 이게 이미 시중에서 블랙박스 달듯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물론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그 자동차 쪽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만 달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사고 감소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또 좀 비용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던데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운전자 지원 기능인데 예. 예를 들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다든가 예.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해 둔 상태에서 거리가 좁아진다든가 또 보행자가 감지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줘서 대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가 적용하는 긴급 제동 장치처럼 실제로 속도를 줄이는 기능은 없지만 예. 그래도 경고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예. 이게 가격이 뭐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시는 분들이 뭐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착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장착하지 않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요. 뭐 의무화를 해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면에서는 일종의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주 오토타임스 기자였습니다.